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약 2년 정도 연애 후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4살 연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쌍둥이 처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한 달 정도만 같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가진 돈 대비 괜찮은 전월 새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 자연스럽게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방도 있었고 연애할 때부터도 자주 보고 지냈던 사이라 저도 처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등 취향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체형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져 연애할 때부터 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내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아내와 처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올여름 휴가에 다 같이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으고 일정도 맞췄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었고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와 여행 가는 기분에 저희는 엄청 흥분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은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니 날도 저 물어갔고 배도 고팠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한참을 구워주는데 얼마나 덥던지 빈속에 맥주를 제법 많이 마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며 진정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온 술은 다 마셨고 숙소 매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조용한 리조트를 찾다 보니 배달 음식은 시킬 수 없었고 과자와 라면으로 술을 계속 마시며 놀았습니다. 엄청난 주량마저도 똑같은 두 여자 사이에서 결국 제가 먼저 만취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방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 것을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고 두 여자들이 완전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며 두 여자들을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고 식탁과 주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쓰레기들과 빈 병을 버리려 잠시 숙소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그 여자들이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마무리를 짓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술도 깼는데도 큰 소리에 놀라 깨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우니 팔베개를 하면서 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그냥 바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저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뒤에서 안고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등에 못 봤던 작은 큐피트 화살 문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 처제가 움직이면서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찌할 새도 없이 처제 깊은 곳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이미 확 깨버렸고 서둘러 처제를 옷 입히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자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처제가 아침 먹으라면서 깨우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전날에 그 사고를 기억하는 건지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해장라면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아내와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 두 여자들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힘들다,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지난 밤에 격한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쑤신다는 말에 제가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4박 5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저는 가방 정리 및 여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제 옆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한다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관계를 가지려고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올라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자러 갔으니 언니가 잠이 들면 전쟁이 나도 모른다면서 제 팔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날은 실수였다고 하였지만 저와 속궁합이 너무 좋았다면서 꼭 해야겠다며 저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처제 침대에서 2번의 관계 후에 그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역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빨리 퇴근하고 들어오라며 하루 종일 독촉 메신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제가 점심에 회사 앞으로 같이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보자마자 급하다며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내랑 하는 것보다 처제랑 하는 것이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물론 아내랑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처제에게 그날은 우리 모두가 술을 많이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런데 왜 계속 같이 관계를 가지냐는 처제의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제도 같은 이유라면서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처제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기간에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쁘고 미친 놈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두고 가끔은 처제와 스릴을 즐기고 있는 제가 무섭습니다. 처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하게 행동을 하던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참 좋으면서도 힘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